안녕하세요. 근우 NCS의 근우입니다. 이번 영상도 저번 시간 이어서 2019년 5급 피셋 자료 해석 31번부터 35번까지 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파트는 난이도가 조금 높긴 한데요. 그래도 못 풀 정도는 아니니까 같이 풀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 펜을 다 써서 사오겠다 말씀드렸는데 펜은 샀거든요. 근데 사무실에 놔두고 왔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꼭 그 0.7mm 좋은 펜으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31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 5, 6월 A군 앱별 데이터가 옳은 것 하라고 했어요. 5월, 6월 있고 앱이 정말 많죠. 그리고 각주 보면은 하이프는 데이터 사용 없고요. 20개 앱이라고 했네요. 셀 필요 없겠죠. 1기가는 1024MB다.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5월, 6월 모두 5월 대비 6월 데이터 사용량 증가량 값이에요. 율 아닙니다. 뮤직 플레이냐? 뮤직 플레이 찾으면 여기 있죠. 그랬을 때 한 500메가 정도 증가한 것 같아요. 근데 비교를 할 때 밑에를 봐야 될까요? 위에를 봐야 될까요? 당연히 위를 봐야 되겠죠. 왜냐면 아래쪽은 다 500메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무리 증가해도 500메가 이상이 증가할 수 없다는 거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를 보면 큰 거부터 봐야 되겠죠. 근데 1.4기가 그러면 뮤직 플레이가 아니구나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2번은요. 5월, 6월 모두 5월 대비 감소는 9개고 증가는 8개다 물어보고 있는데 이것도 쉬워요. 대신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랬을 때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나중에 풀고 처음에는 넘어가기 좋지 않을까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저도 추천대로 3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6월에만 데이터 모든 앱의 총 데이터 사용량은 날씨 정보 6월 데이터보다 많냐라고 물었어요. 그럼 하이픈이 있는 게 5월은 없고 6월만 있는 거니까 이렇게 3개가 되겠고요. 날씨 정보 찾으면은 여기 있으니까 45.3이랑 비교하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정말 쉬운 더하기예요. 뭐 이렇게 더 적을 가치가 없을 만큼. 왜냐면은 두 개 앞에 거 더하면 얼마에 41이고 1.5죠. 그러면은 그냥 0.7 더한다 해도 45.3이 큰 거는 자명하게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X고요. 4번 보면은 G 인터넷과 HS 쇼핑 5월 합은 나머지 5월보다 많냐라고 했어요. G 인터넷이랑 HS 쇼핑 여기 있고 5월은 엄청 크죠. 왠지 답일 것 같죠? 그러면은 풀면 되는데 대신에 나머지가 개수가 많아요. 그럼 우리는 적절하게 묶어서 소거를 해주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자, 두 개 묶으면 4.4죠. 5.3 가려면은 여기 836메가 해가지고 5.3이랑 두 개 지우고 이렇게 지워버립시다. 그럼 1.8기가랑 나머지랑 비교하는 건데 나머지를 딱 봐도 다 더해봤자 1기가 안 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은 4번도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연습이니까 2번이랑 5번도 해볼게요. 5번부터 하면은 5, 6월 모두 5월 대비 6월 사용량 변화율이에요. 이번에 값 아니고 유리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S메일이냐 붙고 있어요. S메일 찾으면은 여기인데 엄청 감소했죠. 29.7에서 0.8로 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대신에 중요한 점은 감소라는 거. 감소의 변화율은 마이너스 100%가 최대예요. 음수가 없는 경우 마이너스 100%가 최대입니다. 근데 증가는 무한까지 가능하죠. 물론 무한은 안 되겠지만 무한 미만으로 가능하다. 말이 좀 이상한데 될란가 모르겠어요. 무한 미만으로는 가능하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1에서 만 가면은 1000%예요. 근데 만에서 1 가면은 마이너스 99.99%예요. 느낌 아시겠죠? 그랬을 때 우리 아까 1번 볼 때 뮤직플레이 봤었잖아요. 뮤직플레이만 봐도 거의 400% 정도 증가한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5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은 그냥 해볼게요. 더하기, 더하기, 빼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시간 많이 걸리죠? 이런 거를 미리미리 그냥 딱 보고 파악할 수 있어야 나중에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가 또 엄청 많아 보이죠. 마이너스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고 자동으로 는 7개 될 거니까 틀렸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31번 간단하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2번 16년 18년 각국 매체 AD고요. 종사자 현황이고 조건 근거로 18년도 전체 종사자가 많은 것 순서대로 나열해라고 했습니다. 표를 보면은 정규직 비정규직 있고 여성 남성 소개 그 다음에 16, 17, 18년도 A, B, C, D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18년도 전체 종사자가 많은 것 순서는 일단 A, B, C, D 순으로 나열할 수는 있으시겠죠? 소개만 보면 되는데 일단 A가 제일 많아 보이고 그
다음에 D가 제일 작아 보인다는 거 확인됐죠? 그리고 B랑 C랑 비교하면은 정규직은 B가 많은데 비정규직은 C가 훨씬 많아가지고 A, C, B, D 순서가 되겠구나.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파악하시고 조건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건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뭐다? 확정 정보부터 들어가야 이 미로 같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확정 정보 중요한 게 only one 단 하나만 해당되는 그 조건을 찾아야 돼요. 조건별로 하나의 문장이라도 두 개가 해당될 수도 있고 세 개가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only one 단 하나만 해당되는 그 조건부터 확정 정보를 만들고 시작하면 문제가 훨씬 수월하게 풀리실 거예요. 조건 한번 볼게요. 17, 18년 통신 비정규직 종사자 전년 대비 매년 증가하였다. 이거는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하나 있을 수도 있죠. 두 번째 조건은 여성 종사자 17년도 가장 많은 매체는 종이신문이다. 자, 가장 많은 하면은 온니언이 맞겠죠. 왜냐하면 가장 많은 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유일하겠죠. 세 번째 조건은 18년도 방송,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20% 미만. 요것도 온니원은 아닐 수 있고요. 16, 17 남성 감소, 여성 증가 인터넷 신문이라는 거. 요것도 역시나 온니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2번 조건. 요거부터 들어가 볼게요. 17년 여성 종사자를 비교하면 되는데요. 17년의 여성은 요렇게 있죠. A가 거의 한 7천 정도 돼 보이는데 나머지는 그 정도까지 따라오는 애가 없죠. 즉 A가 뭐다? 종이신문이다. 그러면은 뭐예요? 1번, 2번 중에 답이 있고 3, 4, 5번 소거가 되고 D는 바로 통신으로 확정이 돼버린다. 이렇게까지 빠르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 보면은 1번 조건은 통신 언급이니까 안 풀어도 되겠죠. 3번 조건 방송, 4번 조건 인터넷 신문 둘 중에서 쉬운 거 먼저 보고 답을 빨리 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조건은 18년도에 20% 미만인지 확인하면 되는데 4번 조건은 16, 17 남성이랑 감소, 여성이랑 증가니까 되게 더하기도 해야 되고 비교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조건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C랑 B만 비교하면 됩니다. A랑 D는 볼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확정이 되었으니까요. 18년도 여기 정규직 있고 비정규직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은 B가 20%안 되죠. 근데 C는 20%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B가 뭐다? B가 방송이겠구나. 그럼 자동으로 C는 인터넷 되니까 답은 2번으로 확정이 되고 끝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4번 조건 보면은 이것도 남성 종사자 감소, 여성 종사자 증가 이렇게 따로따로 보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남성 보고 여성 보고 계속 할 게 아니고 남성부터 쭈르륵 확인한 다음에 여성을 확인하든가 아니면 역으로 여성부터 쭉 확인한 다음에 남성을 확인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3번이고요. 성별 연령대별 선호도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자, 선호 조사 결과고 쭉쭉쭉쭉쭉 있고 성별, 연령대 전체 이렇게 있고요.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까지 그 다음에 비율이고 7개로만 한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선지 들어가 볼게요. 자, 연령대별 30대, 40대 모두 아이핀이 세 번째냐 묻고 있어요. 30대, 40대 여기 있죠? 아이핀이 여기 있는데요. 보통 한 30 기준 정도로 보면 되겠죠? 두 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29.8보다 작으니까 3등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큰 거 두 개 있고 나머지 26.7 안 되니까 3등 맞습니다. 1번 선지 정말 간단하죠. 거의 워밍업 수준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간단합니다. 자, 전체 응답자 중 선호 인증 순환 3개 선택한 응답자 수는 40% 이상이냐? 요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전체가 중복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중복 없이 한 개만 딱 선택했을 때가 100%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일단 더해보면요. 더할 때도 쉬운 거부터 더해야겠죠. 합치면 100, 합치면은 또 100, 그리고 나머지 합치면은 한 250% 정도 될 것 같아요. 250%.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일단 한 개씩 하면 100%죠. 두 개씩 하면은 200%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40% 이상이냐고 물었으니까 우리는 최소 한 값을 찾아야 돼요. 극단적으로. 그래야 발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두 개씩 모두 하면 200%고 거기다가 40%만 3개를 하면은 240%죠. 그래서 240% 이상일 때는 40%는 무조건 3개를 선택해야 돼요. 왜냐면은 최대 3개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250%란 소리는 3개를 선택한 사람이 최소 50%는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2번은 맞는 걸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요거 좀 이해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직접 숫자를 한번 조합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면요. 선호한 인증수단 신용카드 남성 바이오 인증 3배 이하이냐 물었어요. 그럼 남성 여기 있고요. 신용카드 바이오 인증 3배 이하 맞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가볼게요. 자, 20대, 50대 차이는 공인증서가 가장 크냐고 물었어요. 공인증서 여기 있고 20대랑 50대 한 12 정도, 딱 12 차이죠. 그럼 나머지 있는 거 보면요. 이건 또 숫자 비교하기 좀 쉽게 만들어놨네요. 12 차이 나는 건 없어가지고 가장 큰 거 맞고 답은 자동으로 5번이 되겠습니다. 5번도 보면요. 이메일을 선택한 20대 모두 20대 이메일 아이핀과 공인증서를 동시에 선택했다면 얘는 뭐 3개 선택한 애들이겠죠. 신용카드를 선택한 20대 모두가 아이핀을 동시에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냐. 자, 공인증서는 볼 필요 없겠죠. 왜냐면 아이핀만 동시에 물어봤으니까요. 근데 아이핀이 36이에요. 이메일은 24.1이고 신용카드는 16.9가 되겠습니다. 더하면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선지 풀 때 이렇게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40%를 물어봤으니까 40%를 3개 선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120%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60%를 극단적으로 많이 만들려면은 2개 선택했다고 보면 되겠죠. 한 개는 제일 작으니까 0%라고 보시고요. 그럼 얘도 120%니까 합치면 어쨌든 240%가 나오고 240% 이상일 때는 40% 3개 선택한 사람이 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풀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34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등록 건수 상위 10개 국가의 영향력 지수, 기술력 지수 옳은 것 골라라 하고 있습니다. 뭐 안 세봐도 10개겠죠? 그리고 기술력 지수는 특허 등록 건수 곱하기 영향력 지수다. 이렇게 곱하면은 이렇게 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향력 지수 뭐다? 피인용비 뭐다? 전세계 피인용비는 10이구나. 이렇게 각주 나와 있습니다. 바로 보기 한번 볼게요. 캐나다 영향력 지수 미국보다 크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미국이랑 캐나다 둘 다 빈칸이죠. 어쨌든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쉽죠. 1.2로 딱 보이시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30.8인데 22 더하기 8.8에서 1.4구나. 그래서 기억은 맞구나. 요 정도 간단한 계산은 쉽게 하셔야 됩니다. 3번, 5번 날라가고요. 그리고 2번 보면은 프랑스와 태국의 특허 피인용 건수 차이, 프랑스와 핀란드 특허 피인용 건수 차이보다 크냐라고 물었어요. 프테, 프핀 이런 느낌이죠. 그랬을 때 우리 특허 피인용 건수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언급되어 있죠. 그러면은 특피는 특등 곱하기 피인용비 국가고요. 근데 국가의 피인용비는 어떻게 된다? 얘는 영향력 지수 곱하기 전 세계 피인. 근데 이거는 뭐다? 10이구나. 그러면은 우리 알고 있는 식 있죠? 특허 등록 건수 곱하기 영향력 지수. 특허 등록 건수 곱하기 영향력 지수 곱하기 10이다 라는 거. 그랬을 때 여기 곱하기 10 하면은 바로 뭐다? 특피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정말 문제 간단한데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곱하기 10 다 공통이니까 날려버리고 기술력 지수로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랑스 여기 있고 태국 여기 있고 핀란드 다 모여있죠. 차이 얼마예요? 2.5죠. 차이 얼마예요? 2.4죠. 그래서 태국과 프랑스 차이가 더 크다 해가지고 니은 맞아서 답은 1번이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력 지수 곱하기 10 하면은 특피가 나온다는 이 사실만 파악을 빠르게 하시면요. 정말 34번이지만 감사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실력도 그 정도까지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죠? 디귿도 볼게요. 한국의 특피 뭐예요? 기 곱하기 10이다. 그럼 기술력 지수 그대로 보면 되죠. 4등이냐 묻고 있는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등이겠네요. 많이 아직 부족합니다. 디귿 아니고요. 자, 네덜란드의 특허 등록 건수, 특피 아니고 등록 건수예요. 50% 미만이냐 보는 건데 간단하겠죠? 한국은 59건이고 0.8 곱해서 24 나오는 건 뭐예요? 30이죠. 50%는 미만 아니고 이상이구나라고 해서 디귿 리을 틀렸다라는 거 이것도 뭐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5번 들어가 볼게요. 13, 17년 A국 건강보험 진료비고 옳은 것 하라고 했습니다. A국이고 발생 현황
A국이고 진료비 부담 현황, 그리고 표 3은 국가별이네요. 여기는 BCD 있습니다. 보기 바로 보면요. 16년 진료비 전년 대비 등가율이 A국이 C국보다 크냐라고 물었어요. 16년에 C국은 딱 보이시죠? 기준이 12.1로 보시면 되고요. A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 구해야 되는데 딱 봐도 10%가 안 돼 보이죠. 그래서 기획은 틀렸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4번 소거되고요. 니은 가볼게요. 자, 14, 17번 동안 A국의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국의 직접 조제 진료비가 차지한 비중은 전년 대비 매년 감소하냐고 물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갔을 때, 쭉 갔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되는데, 일단 분모 증가인데 분자 감소했죠. 그럼 감소 맞죠? 증가, 감소했으니까 감소 맞고요. 증가인데 같으니까 또 감소 맞고, 여기는 증가니까 분모 증가율과 분자 증가율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더하기 3이니까요. 5% 안 되겠구나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더하기 3만 5천 정도 되죠. 5%보다 커가지고 분모의 증가율이 크니까 매년 감소한 거 맞게 되겠습니다. 3번 역시 소거되고 디귿은 무조건 맞는 거니까 리을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리을 보면은 비국의 12 대비 14 진료비 비율은 1.2 이상이냐, 1.2 뭐예요? 120% 이상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B 보면요. 16.3, 3.6 이렇게 증가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요거 증가할 때 잘해야 되는데 16.3이랑 3.6 더하면은 19.9니까 20% 증가 안 했네라고 하고 리를 틀렸다 해서 2번을 체크하면은 2.5점 날리시는 겁니다. 왜냐면은 요런 게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대신에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더하기 A, 1 더하기 B. 요건 어떻게 하나?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A, B죠. 요거 뭐예요? 꼬다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당장 더해서 보이는 값은 19.9라도 이 꼬다리를 더하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A, B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한 값을 구할 필요는 없지만은 16.3이랑 3.6이랑 곱하면은 0.1보다는 크죠? 0.1보다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더하면은 20.0보다는 크다라는 사실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을은 맞구나라고 해서 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D굿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13, 17년 동안 A국 의료기관의 입원 진료비 중 공단 부담 금액은 매년 3조 8천억 원 이상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느낌은 뭐다? 극단적으로 몰기 스킬을 쓰시면 된다라는 거. 어떻게 하냐면요. 입원비가 뭘로 나눠져 있어요? 공단 혹은 본인이죠. 근데 지금 공단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상인지 물어보고 있으니까 발레를 찾으려면은 최소를 찾으면 되겠죠. 그랬을 때 본인을 입원에다가 다 넣어버리면 돼요. 본인을 입원에다가 다 넣는 느낌으로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본인 여기 있죠. 입원 여기 있죠. 다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가 남는지. 그럼 한 4조 2천억 정도 남겠죠. 그리고 이쪽도 3조 8천억 넘을 거고요. 쭉쭉 보시면은 다 3조 8천억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이것도 맞구나 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31번부터 35번까지 5문제 풀어봤는데요. 뭐 풀난이도는 아니라는 거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스스로도 잘 풀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되겠다는 것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자, 문의사항이나 잘 모르겠는 거 피드백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근우NCS의 근우였습니다.